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나초록 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17편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 이걸 세대생략 증여라는 거죠. 증여와 또는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상속. 상속 어떻게 다를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테마입니다. 생전의 세대생략 증여하는 게 사실 쉽죠. 사후의 세대생략 상속을 받으려면 굉장히 조금 복잡해지는데, 세대를 건너뛴 증여와 세대를 건너뛴 상속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웹툰을 잠깐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세대생략 증여를 이야기하는구려.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가 많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하니 세금이 줄지 않겠소. 증여세가 2번 발생해야 할 것이 1번 발생하니 그러겠네요. 단 세대생략의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발생하여 불리한 점도 있다고 하네. 세대생략 증여가 아니라 세대생략 상속은 어때요? 세대생략 상속은 아마 요건이 까다롭다고 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봅시다. 웹툰 잘 보셨습니까? 웹툰에는 70대 부부의 이야기죠. 세대생략 증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생략 증여가 많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대생략 증여, 그 일반적으로 일반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의 차이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가고 그 다음에 손자에게 가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세대생략 증여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건너뛰고 손자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이때 한번 증여세 나오고 이때 한번 증여세 나온 것보다 증여세를 한 번 내기 때문에 더 절세가 됩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절세가 된다. 그러면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습니까? 페널티가 뭐가 있나요? 할증과세가 된다. 30% 또는 40%. 미성년자이면서 일정 금액 넘어가면 40%. 근데 여러분, 절세가 되고 이런 페널티가 있는데 더 큰 효과가 있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증여를 하고 나서는 증여 후에 상속재산의 합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증여하고 나서 몇 년을 버텨라? 10년이라는 거야. 근데 손자녀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10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5년으로 줄어든다는 최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두 번째는 세대를 생략한 상속의 이슈가 있어. 이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하나, 자식이 둘, 그다음 배우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손1이 있고 여기에 손2가 있어.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렇게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려면, 세대생략 상속을 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이거 그냥 이게 상속인이, 주상속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이 구간에 상속세가 일단 과세가 되고, 여기서부터 일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법상 문제 없이 이렇게 손자녀한테 세대 생략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선순위 상속인 자식 원투 배우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전에 유증을 해야 돼요. 생전에 내가 죽거든 뭡니까? 내가 죽거든 손자녀에게 이렇게 유증을 하겠다라는 게 없으면 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만 세대생략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버리면 상속세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가 된다.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합산기간 5년 단축이라는 최대 장점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만 10억이 아들한테 갔을 때 2억 2천, 다시 7억 8천이 이렇게 갔을 때 1억 5천, 짠 해서 3억 7천만 원이라는 총 세금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데 세대로 가버리면 2억 8천이 된다. 물론 할증과세는 발생이 되지만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데 세대 생략 상속으로 갔었을 때는 자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 두 번째 생전에 피상속인이 세대를 생략한 유증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 일반적인 상속을 거쳤을 때는 첫 번째 6억 2천, 나머지 4억 해서 토탈 10억 세금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갔을 때는 7억 6천 해서 2억 7천의 장점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어떤 경우에는 세대 생략 상속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더 많이 나옵니까? 어떨 때 더 많이 나와요? 자, 어떨 때 더 많이 나오냐면 상속 공제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 공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속 공제 한도를 줄이는 것은 사전 증여가 있거나 아니면 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이의자가 받았을 때는 상속 공제를 갉아먹어. 이게 세대 생략 상속의 불리한 점은 할증과세와 상속 공제 한도를 낮춰버리는 이 효과가 이 절세 효과를 커버해버리면 불리할 수 있다는 거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버리면 세대 생략 증여는 할증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합산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서 인기가 좋다. 세대 생략 상속은 할증과세 외에도 상속공제 한도가 감소되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세대 생략 상속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생략 증여와 세대 생략 상속은 분명히 절세 차원에서 메리트는 있다. 하나 각각의 요건, 그 다음에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에 대한 페널티 효과까지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 페널티는 뭡니까? 할증과세, 또 세대 생략 상속의 경우에는 뭡니까? 상속 공제 한도를 줄인다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효과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대 생략 증여와 상속에 관련돼서 학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